N 비전 74가 등장을 하고 뒤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현대에서 이런 차가 나온다고?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사고 싶은 차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께 역대급 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혹은 강렬한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차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 포니 쿠페 컨셉트카가 전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포니 쿠페 컨셉트카 정도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차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의 이름은 N 비전 74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전기차로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니 쿠페라는 말이 왜 나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실제로 포니 쿠페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차량이라고 합니다. 포니라는 차를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니 쿠페는 솔직히 뭐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포니 쿠페 같은 경우에는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뻔했던 그런 쿠페형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포니 쿠페는 나오진 않았지만 포니는 양산이 됐었죠. 딱 처음 보고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인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미래에서 나오는 그 차 있잖아요. 드로리안 DMC20인가? 그 차량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드로리안이란 차를 얘가 따라한 거 아니냐? 요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요. 이 포니 쿠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주지아로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께서 포니 쿠페와 이 드로리안을 함께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포니 쿠페를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드로리안 DMC20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포니 쿠페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그 차량이 나올 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다라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냥 이런 고성능 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현대가 조금 더 뒤에서 출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현대가 한 발 앞서서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차는 단순히 그냥 전기차 혹은 컨셉트카가 아니에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N 비전 74라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전기차면은 단점이 뭐예요? 바로 충전 시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하지만 수소 전기 충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여기서 수소가 작동이 되면서 전기 배터리를 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수소 전기차입니다. 추후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시스템은 이 수소전기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쪽에는 수소전기 팩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중간에는 T자 형태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4.2L짜리 수소 탱크가 이제 뒤에 들어가 있고, 요 밑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충전도 되고 미친 퍼포먼스도 보여주는 거죠.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 가는 거리도 600km 이상, 그리고 퍼포먼스까지도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라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떠오르는 플랫폼이 있죠. 바로 eGMP 플랫폼인데요. 옆에 있는 이 비전 74 eGMP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GMP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넓은 차체에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 배터리를 굳이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수소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구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전기차라고 하면은 많은 브랜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주행거리를 조금 더 많이 가고 싶어.
퍼포먼스를 많이 보내고 싶어, 높은 출력을 내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고 열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을 또 식히기 위해서 또 에어덕트나 이런 부품들 많이 들어가면 차가 또 무거워지고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N비전 74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효율도 훨씬 더 좋고요. 배터리를 굳이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해보는 실내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아쉬운 건 아직 이 차량은 이 수소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쪽 뒤에는 이제 수소 탱크가 있어서 그런 공간은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요거는 차차 더 많은 수소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간의 효율성을 떠나서 바로 열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좀 이렇게 많이 주행하다 보면은 림프보드라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뻗어요. 하지만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열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이 중간이 쭉 다 뚫려 있어요. 이 뚫려 있는 이유도 열 배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기에다 뚫려 있고요. 지금 여기 실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됐지만 수소 탱크, 프레온가스통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엔진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보면 이렇게 뒤쪽에 이제 미드십 엔진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수소 탱크가 이쪽에 디자인이 돼서 보여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성적인 차는 감성을 채워줘야 된다고. 이런 부분으로 감성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N비전 74가 등장을 하고 뒤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현대에서 이런 차가 나온다고? 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현대가 차세대로 준비하고 있는, 실제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카의 시작이 이 뒤에 있는 N비전 7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사고 싶은 차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게 합니다. 얼마면 살 거예요? 저요? 제가 오토기어 우리 김정민 편집장님께 물어봤어요. 뭐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 가는 것도 길고 이런데 이 차의 단점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비싼 가격이 단점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에 이 차가 출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 N비전 74의 양산형 모델이 나온다면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74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74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포니가 처음 나왔던 때가 7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74의 넘버가 붙은 거죠. 지금 솔직히 저도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 이 포니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포니를 처음 만들었었던 밀라노 모토쇼 때 아마 이 포니가 처음 전시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에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출시하지 못해서 디자이너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N비전 74를 딱 공개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감격의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는구나. 울 뻔했는데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장님 앉아있고 이쪽에 여기 다른 관계자분들 앉아있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들어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얼마나 유익했어요. 너 안 들었잖아. 너 저 뒤에서 노는 거 내가 봤어. 나는 이 맨 앞에서 이걸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대에서 새롭게 출시가 되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외관의 디자인이 사실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야, 컨셉트카니까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됐을 때도 아이오닉5의 컨셉트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컨셉트카만 처음 봤을 땐 와, 미쳤다, 이 디자인 뭐냐, 정말 장난 아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양산 모델로 나오게 되면 디자인이 많이 바뀔 거다 했지만 어땠어요? 컨셉트카 모습 그대로 거의 양산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이 N비전 74 이 모델도 95% 정도 비슷한 모습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디자인만 봤을 때 어때요? 진짜 저 솔직히 소름 싹 돋았어요. 인정? 인정. 솔직히 이뻐요. 이런 뭐 디지털 픽셀 라인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밑에도 에어덕트 이렇게 들어가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밑에 이제 배터리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앞쪽에 제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수소 전기 팩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에어플랜에 아마 들어가서 열리고 닫히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런 파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보면은 진짜 미래에서 온 듯한 자동차의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얼마에 출시할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억 언저리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이드 스텝, 벤다 부분 이런 쪽만 봐도 되게 와일드한 느낌과 클래식한 느낌을 좀 많이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안 들었잖아요. 다 주위에서 몰래 도망갔거든. 자, 잘 들으세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예요. 그리고 이 뒤에 수소 4.2L짜리 수소통 2개가 이 뒤에 들어가고 밑에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갑니다. 박수! 휠캡이 왜 앞뒤랑 다른가요? 그것까진 몰라요. 그것까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 수업 잘 들었어요. 수업료 나중에 내요. 예. 공부 안 한 친구들을 또 구제해줬습니다, 제가. 자, 휠캡이 다르다고 했는데 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단순히 N만 하면 안 되니까 현대마크 하나, N마크를 골고루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약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추후에 나중에 이쪽에 에어덕트처럼 그런 공기를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나중에 여기에 뭔가 충전 배터리 잔량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예. 4.2L가 아니라 4.2kg이라던데? 아니요, 저 여러분 4.2km. 그거랍니다, 여러분들. 잘못 들었어요. 될 뻔했습니다.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기분 나쁘네. 참네.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뭔가 배터리 충전에 하는 그 충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디테일을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딱 이런 이 스필러 이 라인을 보면 포니 쿠페 느낌 진짜 많이 납니다.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게 바로 이 뒤태의 디자인이에요. 현대마크가 되게 이제 신형 마크로 많이 바뀌잖아요. 와, 불 들어온 거 봐. 예전 현대 80년대에 이제 출시됐었던 포니에도 이 현대마크가 딱 들어가거든요. 요걸 딱 오마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고, 요 디지털 픽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와일드한 스포일러가 좀 들어갔긴 하지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전 진짜 이 N 비전 74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출시가 된다면 꼭 한 번쯤 구매해서 타고 싶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피저가 굉장히 와일드하죠. 사실 슈퍼카 보면 이런 와일드한 디자인, 그러니까 되게 과격한 디피저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양산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Do not stop, 멈추지 말라. 앞에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로고가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 로고의 금형이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페인팅 같은 걸 많이 집어넣거든요. N 비전 74도 이 로고가 페인팅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점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새로운 현대 스포츠카 N 비전 74의 모델을 최초로 공개해 봤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컨셉트카로 보면 안 되고 양산까지 된다고 하니까 전 사실 놀라웠어요. 현대가 뒤쫓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N 브랜드가 출시를 하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지금 이 행보가, 그리고 N 브랜드가 보여주는 지금의 발걸음이 걱정보다는 기대, 식상함보다는 설렘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정말 현대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를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70년대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알긴 하겠습니까? 자, 이전에 포니 쿠페를 만들지 못해서 개발하셨던 디자이너분이나 관계자분들이 되게 서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N 비전 74를 만들어내면서 그 서름을 다 해결하고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양산이 된다면 저도 한 대 꼭 구매해서 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멋지고 성능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감성적인 차라는 거는 정말 복합적인 매력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기대가 되면서 양산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냥냥.